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잘 모르시죠? 처음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인상 좋으십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지금 잠깐 들으셨지만 전주에는 경상도 쪽에 네 군데를 갔다 왔어요. 모텔에서 생활하냐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혼자서 심심하게.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전라도 쪽에 갔다 오고 오늘 서울, 내일 인천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어저께 순천에서 강연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서 이 끊지를 못해서 좀 오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차장님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50분까지 끝내라는 엄명이 있어서 여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죠? 빌린 임대한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이 응원하시더라도 50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그런 일은 없나요? 서울은? 네, 시작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공부하고 싶은 학습 커리큘럼이죠. 여러분들 커리큘럼 다 짜보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표 짠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예, 교재는 뭘로 선정할 것인지, 어떤 교재를 선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진도를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거 해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샘플입니다. 샘플.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 강의하는 스킬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게 재밌게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딱딱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우리 지금 받고 계신 교재에 커리큘럼 다 적어놨어요. 예,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다 나가실 거예요 아마.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혹시 그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수업하실 때 교재를 그냥 읽으면 재미있던가요? 아이들이 재밌어 하나요? 아니죠. 포인트만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걸 요약 정리해 주시는 게 강사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읽고 넘어간다고 그냥 대충 넘어갔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잘 들어주시는 분에게 제가 20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래서 아까 이분 드립니다. 예. 드리는 방법은요. 자, 이게 오늘 이제 할 주제인데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시는 분한테도 드립니다. 예. 수강을 잘해주시는 분한테도 임의적으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예. 또 마지막에 문자로 오늘 설명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분한테도 드립니다. 결국 뭡니까? 적극적이신 분한테 다 드린다는 얘기겠죠. 예. 자, 오늘 컨텐츠 주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시할 것이고요. 두 번째 수학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시하는데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포커스가 가겠죠. 그죠? 예, 다른 타 지역에서 수학에 대한 것이 조금 짧아서 아쉬웠다. 이러한 그 강의 평가가 있었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 구하시고요. 제가 강연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갔을 때 비슷한 점도 있지만 각 강연장마다 강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맞춰놓고서 강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요, 무형식이 형식이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저랑 비슷한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선배 되는 분이 될 겁니다. 아마 강의 경력으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에게 제 경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딱딱하게 형식에 너무 얽매여 버리면 이 굳어버리거든요. 저는 몸이. 그래서 강연을 잘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석에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제일 편하게 제가 강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무형식이니까 지나치게 막 그 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정도의 안티는 감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의를 해도 100%는 없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가 시기별 사안별 학습 지도 방안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4번하고 5번인데 4번, 5번에다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드리고요. 겨울방학 새학년을 대비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대부분 4번에서 끝나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서 해보니까.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거기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모 학원에 어떤 교육방학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사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자, 또 하나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는 게 예입니다. 그죠? 근데 타 지역에서 지자랑이 많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강사는요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오셨어요. 상담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오셨는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님.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쓴 거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가만히 저 부모님 보시더니 원장님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가 봐요. 저기 다른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젊은 분인데 막 상담하는데 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떨고 있어서 자기가 어쩐지 신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그 노량진 비타에듀 아시죠? 거기에 문상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강사들 무슨 강사 총회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단과 강의를 처음 해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분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초짜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뭐든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몇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잘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 사진은 8년 전 사진이고요. 지금 거의 변함이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8년 전 사진이고요. 작년에 본 분이 없는데 작년에 제 퀴즈는요. 제 나이를 맞추는 게 퀴즈였습니다. How old am I? 이렇게 이제 퀴즈를 냈고요. 맞추신 분이 각 지역마다 한 분 정도씩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퀴즈를 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작년에 10만 원짜리였고요. 오늘은 20만 원짜리니까 다른 퀴즈를 내겠습니다. 부담 갖고 맞히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맞히세요. 아시겠죠? 용기 있는 자가 20만 원을 획득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축소하면 제 아들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성격, 외모, 뭐 뒤에 무늬 있는 거 이거 다 똑같습니다. 예. 자, 제 아들은 몇 살일까요? 맞춰주세요. 32. 네. 잘못했으면 선생님 아까 주는 선물 박탈할 뻔했습니다. 자, 다음 분. 17. 네. 죄송합니다. 6살. 예. 대단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11살.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또 19살.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산 지역에 갔는데요. 거기 많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 나이만 빼고 얘기하시죠? 18. 자, 적극적으로 막 얘기하세요. 막 찍어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 자, 여러분 제가 힌트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하신 분 중에 한 살 차이 나는 분이 있어요. 20. 17. 빨리 얘기하세요. 14. 16. 23.
안 나오잖아요. 7살. 자, 아무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근사체에 있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12살입니다. 11살 하셨죠? 예,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드리는 방식은요. 여기에 보면 제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그 이메일 주소를 보내서 한 말씀 더 강의를 그렇게 하니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 하여튼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다 드립니다. 네? 네? 진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지금 공무원 과정에 있고요. EBS 공무원하고 올레드넷 한국법학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안산 PK 희망원 원장이고요. 필탑학원 대표이사라고 돼 있죠? 예? 예, 요 필탑학원은 평촌에 있는 학원입니다. 원래 평촌에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안양시장까지 갔죠. 안양시장이 이 필탑학원 이사장입니다. 근데 제가 필탑학원을 안산에다가 지금 설립하는 중이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11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예. 요즘 같은 시기에 대형 그 재수학원을 차린다고 했더니 미쳤다고 저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하고 있는지 이 커리큘럼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예, 저는 올해 51가 됐습니다. 51살이고요. 보기보다는 동안이라고 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29살 때 옛날에는 엄청난 노안이었어요. 저는 29살 때 64세를 봤던 진짜입니다. 37살 때는 70세 노인네로 봤어요. 저를. 그래서 자리 양보는 기본이었고요. 제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제 아들로 다들 보는 이상한 일이 겪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젊어졌죠. 제 아들 나이를 물어본 이유는요. 아들이 똑같이 생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 나이와 가늠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퀴즈를 낸 거고요.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시간 관계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서울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읽고서 한다고 얘기 안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 데뷔한 지가 26년 차인데 26년 동안 광고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뭐랍니까? 국내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 무슨 시스템 뭐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생략된 광고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본 건데 이 거인업계라는 컨설팅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학원사업본부 원장으로 있을 때 짜본 겁니다. 샘플이란 얘기죠. 짜본 거고 H스터디케어란 얘기는 고등부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이니 과정이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이 있는데 시킨 대로 좀 해주세요. 예, 그 학생들도 꼭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별표를 좀 해주세요. 제일 위에 차별화된이라다가 별표 해주세요. 차별화된 별표 해주시고, 네. 요게 뭐냐면요. 오늘 잘 들어주신 분한테 드리는 또 이거 종로 M스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셨죠? 네. 예. 이것도 임의적으로 드립니다.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드렸더니 뒤에 분이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 미안했어요. 이거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제 소프트웨어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된에다 별표하셨죠? 최근에 이제 어떤 그 후배 선생님들하고 얘기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학원이 어렵다 하고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지만 뭐 과외방이라든지 교습소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예,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성장하는 학원이 있다라는 거죠. 예, 소리 소문 없이. 요즘은 티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소리 소문 없이 잘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든 선생님이든 한번 차별화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학원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선생님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이제 관건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학원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답변 드린다 했습니다. 답변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전략. 말은 쉽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해보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평범한 것도요, 실행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 근데 실행 안 합니다. 수없이 테스트하고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26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할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별화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학원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2시간짜리 수업을 2번 하더라. 뭐 이렇게 봅시다. 90분짜리 수업을 3번 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관리를 외칩니다. 매일 듣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철저해야 돼. 성적 체크하고 부모 상담 열심히 하고. 계속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이게 표준화돼 있죠. 근데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시험 보고 성적 체크하고 부모님 상담하고 빡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빡세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차별화하냐 이거죠. 아주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2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째, 인근 학원을 시장 조사하시는 거죠. 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 하는 거를 인강이든 뭐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거기에 한 손 더 가면 됩니다. 한 손 더 가는 게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근 학원이 90분짜리 수업을 3번 하면요. 저 같으면은 90분짜리 수업을 3번을 하고요. 90분짜리 2번을 더 불러냅니다. 근데 그걸 수업으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죠. 선생님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시간에 동영상 강좌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첨삭 선생님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HDA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예를 들면 희망 데일리 어사이먼트다. 이거는 이제 과제물이긴 한데 학원에서 돌리는 겁니다. 집에서 숙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정상 수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의무화 시키기 위해서. 예. 그 동영상 보고도 선생님 보고는 아니면 첨삭 선생님 보고 질의응답을 받으라고 합니다. 남보다요, 인근보다 2번을 더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요, 그 학원이요, 티가 나기 시작을 해요. 금방. 6개월만 지나잖아요? 그 학원 잘 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성적까지도 관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수강료는 인근과 똑같이 하되. 이게 하나의 전략이 되더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거기에 4번 특징에 보시면 4번에 3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엄격하고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놨는데요. 거기에 Weekly Assignment System이라고 돼 있어서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해 주세요. 그 부분을 자 지금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말을 빨리 하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급하다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잠실에 모 학원에 갔을 때 사건입니다. 잠실에 모 학원에 갔는데, 자,
잠실에 모 학원에 갔는데 그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강사 모집할 때 훈 무슨 뭐를 많이 이용하던데 보니까 그죠? 훈 뭐를 하고요. 그 제 후배 선생님이 지금 그 훈 뭐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시강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요. 아마 다음 주나 한 2주 뒤에 오픈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도 그냥 아이템 생각하고 뭐 수학 선생님인데 그걸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자, 위클리 어사이먼 시스템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강사 모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조선일보에 보면요. 목요일자나 이런 신문에 나옵니다. 강사 모집이. 그러면요. 강사분들이 가요. 예를 들어서 잠실에 뭐뭐 학원에 강사 모집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가는 압니다. 목요일자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가끔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강사 모집에 가서 대기합니다. 그러면 시험도 보고요. 면접 보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시강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많이 몰릴 때는 엄청 몰리죠. 좀 크고 페이가 조금 세다 싶으면 몰립니다. 근데 그 학원은요. 독특하게 강사 모집을 내서요. 제가 열받아서 쫓아갔어요. 도대체 무슨 학원이야? 그 중에 하나가 경력 10년 이상, 그 밑에가요. 서울대 출신만 모집,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뭘 하길래 그러냐? 그러고 쫓아갔더니 저한테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요. 면접하는 사람한테 2시간을 얘기를 해요. 영어는 이렇게 해야지 최고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본문을 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그래서 다 2시간 동안 들어주다가요. 그거 다 좋고요. 알겠는데 제가 그럼 뽑힌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강사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 내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는 서울대가 아닙니다. 그분 얘기가 그만큼 자신 있는 분을 원한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 같은 분을 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요. 제 인생은 적극성에서 출발합니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거 있죠? 예. 강남에,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 개포동에요. 옛날에 5,000평 규모의 학원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수도기계 공자리에. 아시는 분 혹시 있을 겁니다. 대원학원이라는 곳이 지금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슈가 됐었어요. 저희 때. 그래서 뭐가 됐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학원이 한국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학원 선생님들이 지원했다가 다 떨어집니다. 대원학원에. 그런데요. 아무 근거도 없죠, 저는. 근데 저를 학원 데뷔시켜준 수학 이광림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둘이서 무조건 학원을 찾아갑니다. 선약도 없이, 근거도 없이. 착 찾아갔더니 그 경비 아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약하셨습니까?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선약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지금 안 계신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얘기하세요.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죠 뭐. 또 갔습니다. 가서 또 했더니 보자마자 오늘은 선약하셨습니까? 오늘도 안 했는데요. 지금 안 계십니다. 돌아가십시오. 3번째 가는 날 수학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생 쪽팔려서 안 되겠어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 3번이니까 오늘까지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갑니다. 딱 갔는데 보자마자 경비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또 왔네? 장사꾼 취급하죠. 빨리 가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뭐 이렇게 화를 내서 제가 왜 그분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저씨 우리 이사장님 만날 일이 있으니까 찾아왔는데 얘기도 안 해주시고 메모라도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왜 우리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딱 이런 거 보니까 누굴까요? 이사장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절절 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맞고 제가 3일 동안 찾아왔는데 3일 전에 여기 계신 거 알았거든요. 근데 만날 계시는데 못 만나게 하고 우리 잡상인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히려요. 그 아저씨한테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사장실을 저희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저 여기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젊었어요. 94년도니까. 강의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웃어요. 웃더니 2번째 질문이 강의 잘하십니까? 강의 잘하니까 왔겠죠. 그리고 3번째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선택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지금 오라 그러니까 거기 가겠습니다.
저의 그 자신감과 눈빛과 여러 가지를 봤겠죠. 3일 동안 찾아왔던 거 이런 상황을 종합하는데 순간적으로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내일부터 여기 출근하십시오. 강남대원학원에서. 아 잠깐 제가 아는 분이 여기 같이 오고 싶어 하던데요. 선생님이 추천한 분은 누구든지 여기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격적이었죠. 뭐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지금 이게? 자신감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자신 있게. 특히 젊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자신 있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할 때도요. 수업할 때도 나만 믿고 따라라 이렇게 가셔야죠. 그게 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를 해야지 부모님 앞에서도 열심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저주저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학원에 그래서 서울대만이라고 뽑는 학원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수학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의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학원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보지 않으면 우리 학원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도전적이니까 그래? 그럼 나오지 뭐.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주 4일만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무슨 프로그램만 하는데 그래? 그러고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학원하고는 다르게 하는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원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학원에 갔을 때 첫 번째는 적용을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적용했는데 다 성공합니다. 거짓말처럼.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해본 거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몇 점, 영어 몇 점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보면 100개를 출제했는데 얘가 몇 개 맞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0점이 안 넘으면 뭐 통과 못하고 제시 뭐 이 정도 하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얘기합니다. 아 얘가 요즘에 단어 잘 외우는 게 약하고요. 뭐 단어를 제때제때 외워줘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성적 데이터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성적 나오고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 정도 관리합니다. 다른 학원들도. 근데 그 학원은요. 성적이 없어요.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통과냐 통과하지 않았느냐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적 위주라고 아세요? 여러분 공부 양 위주.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제시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기준. 너는 일주일 동안의 단어를 예를 들면 200개를 외운다 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200개를 외운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어느 때고든 200개를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3번의 기회를 줘요. 3번의 기회를 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토요일에 갔을 때는요. 아이들도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딱 들어갔는데 강의실 하나는 그 HDA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 사람은 그냥 주말 과제 뭐 이렇게만 해놨어요. 주말 과제 프로그램과 아이들 이름이 있어요. 표지에. 그래서 거기 있는데 별도로 놨어요. 이렇게.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정자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딱 이렇게 있으면 시험 뭐 이렇게 써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제출하면서요. 아이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아니면 다 했어요. 이러고 제공합니다. 애들도 홀가분한 기분에 나간 애도 있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고 가서 다른 강의실 가서 열심히 또 뭔가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 문제를 풀겠고 영어 같은 경우는 외우죠. 이렇게 해서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막 중얼거리다가 다시 막 들어옵니다. 선생님 빨리 줘요. 까먹기 전에. 뭐 이러면서 받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시험지를 찾아서 주면 또 그 자리에서 막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쓰던 시험지에. 이해하셨죠? 3번의 기회를 줍니다. 3번의 기회. 수학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영어 본문 암기가 있어요. 본문 암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수학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수학이 전체가 다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관식에서 풀이 과정까지 맞아서 점수를 합니다. 60점을 기준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 수학 선생님 임의적으로. 그래서 6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역시 거기서도 그 당시에. 제시험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애들이요. 굉장히 웃깁니다.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돌렸더니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 친구예요. 이렇게 3명이 친구면
한 명이 그 못 가잖아요. 지금 빨리 통과하고 가서 뭐 지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들끼리 막 얘기해요. 아, 빙수야 빨리 해. 가야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들끼리 어떻게 해줘요? 가르쳐줘요. 시키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서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 걔도 미안하니까 어때요? 막 빨리빨리 하려고 난리 치죠. 기준에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그룹 스터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지들 서로 시키지 않아도. 예.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빨리 통과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제 시험 봐서도 통과를 못하면 당연히 3차 시기죠. 3차 시기를 뭐를 하나 봤더니 딱 이겁니다. 3차 시험 대상자는요. 푸는 게 아니고요. 자, 3차 대상 요만큼 모이잖아요. 소수가 모여요. 3차까지는. 소수가 모이면 너 3번 강의해봐. 나가서 강의를 시켜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하고는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양을 공부량, 학습량, 목표량이 있는데 그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회 안 되면 학원에서는 퇴원시키고 학원에 퇴원시켜요. 그 원장님 너무 원칙주의라서.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독한 원칙론자거든요. 부모가 와서 무슨 국가에 무슨 고위직에 있는데 학원에서 임의대로 우리 아들 자르면 되느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항의한다고 자르면 다른 애들은 원칙이 안 쓰는데 어떻게 내가 애들 관리합니까? 뭐 이러고 안 해요. 그 저한테 와서는 원칙이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원장님은 잘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 융통성이라는 게 빠졌어요. 안산의 H 무슨 학원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원칙이라는 거 지키라고 있습니다 하는데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르지 않고 돌격대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특별 관리. 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4,000명까지 모았어요. 이게 참 제가 후배 선생님들한테 막 얘기하는데 그 융통성의 차이도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 분이 있죠. 제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200단어 죽어도 200단어 해야 돼. 이거 원칙은 좋긴 좋은데 200단어 죽어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뒤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자기 기준에 합당하게 올려놓은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 상황을 보면서 융통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원칙도. 아시겠죠? 커리큘럼 마찬가지입니다. 융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때는 한번 이렇게 눈도 한번 저 멀리 바라보고 가까이 바라보고 이렇게 한눈 가리고도 볼 줄 알아야 되죠.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클리 어사이먼트 시스템이요. 해보면 어떤 일이 세 번째 거기다 쓰세요. 반드시 적용하자. 이렇게 써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거기서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부원장까지 하면서 운영을 해보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동업도 해봤어요. 동업 무지하게 어렵던데요. 예, 최근에도 동업을 해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어린 후배하고도 또 동업했는데 안 되던데요. 1000개 중에 999개를 양보해도 안 되던데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동업이.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해봤다 그랬죠. 해봤다 그랬죠. 처음에는요. 어설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하던 거에 몇 가지는 좀 빠진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알고 봤더니 아이들 먼저 정신교육부터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너네들 이거 통과 못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설명회처럼.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다 해서 전달을 해야 되죠. 근데 처음엔 그걸 생략시키고 그냥 무조건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해서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 했다 그랬죠? 이름도 바꿉니다. 위클리 어사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어사이먼트 시스템을 하고 표지도 만듭니다. 제 나름대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아예 통과, 못 통과한 거를 도표화시켜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이 비밀 학원 카페를 저는 항상 만들거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근데 학원 비밀 카페를 만드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주말 과제든 배치고사든 상담일지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로 다 통합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업무일지 쓰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무일지는요. 어디서부터 어디 나갔다 이런 거 형식이죠. 오너들이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알 수 있나. 우리는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딱 보면요. 누가 봐도요. 그 수업이요.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오늘 얘가 졸았는데 얘가 요즘에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원장 이거 다 씁니다. 수업 현장 얘 숙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안 해왔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저희의 업무일지예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그걸 만들 때요. 학원 비밀 카페로 만들 때 비밀 카페 되게 좋은 게 제가 초대 메일을 보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등업시키고요. 등업시키면 뭐 누가 볼 수 있는 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멀리 있어도 제가 요즘 카페 이거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죠?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는데 딱 보면요. 한눈에 합니다. 학원 상황을. 아 누가 안 왔구나. 누가 문제가 있구나. 심하게는요. 원장님 누군 도저히 상담해도 아이가 안 잡힙니다. 걔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중3이었는데 그래서 상담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와요. 선생님들 몇 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달려가죠. 그래서 원래 이제 다 아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진도 부모님이 얘기하면요. 아 요즘에 누구누구 반 애들은요. 이런 분위기가 이런데요. 어머님 얘네 반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예? 그래서 형식을 무시한 업무 일지를 씁니다. 저희는. 그게 커리큘럼이에요. 저희가. 당연히 진도는 써야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 나가는지 모르는데 반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weekly assignment 시스템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고 이 과제물을요. 저희는 부모님한테 설명합니다. 얘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니? 아이한테 얘기하면 10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100개? 영어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부교재도 있고 교과서 나오면 교과서 영어를 하거든요. 교과서에 단어 있죠. 먼저. 단어를 다 외우게 하고 본문 암기를 합니다. 저희는. 본문, 이번 주는 요거 3과 본문 암기야. 여기 단어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표를 내놔줘요. 이렇게. 나눠주면 애들이 주말까지 뭐 해야 되는구나. 그럼 지들이 정합니다. 나는 화요일 날 와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스케줄이 다 나와요. 아이들이. 이번 주 내로는 못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거는 죽어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한 주는 열을 두는 거죠. 이번 주 못할 수 있잖아요. 그 주에 2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이제 끊어갑니다. 자, 그게 어사이먼트에서. 예. 예.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어사이먼트의 프로그램을 하는 얘기고 선생님들이 나가는 진도는 공통 진도는 있죠. 예, 밤마다. 그거는 이제 커리큘럼이 스탠다드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한 손 더 한다 그랬죠. 세 타임을 하는데 2타임을 더 불러내서 그걸 하는 거죠. 예, 별도의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자, 역시 서울이 좋네요. 질문도 있고. 예, 질문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간 스터디 플랜 이렇게 한번 짜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어 먼저 나와 있고요. 이건 뭐 다 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리냐.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짜면 되고 뭐 특별한 사람이 짠 것도 아니고요. 예, 다 짜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2010년, 11년도에 짠 건데 이렇게 한번 교재와 연간을 한번 짜봤다 하는 거고요. 이런 거 보세요. 인문 기초의 1000일문만 꼭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1000일문 쓰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교재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 맞게, 과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되고요. 1000일문이라는 사람은 김기훈 강사라고 아세요 혹시? 예, 메가스터디 김기훈 강사가 이 우리나라 동영상 최초로 귀걸이를 하고 나온 강사죠. 예, 꽁지머리하고 이 작은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별화된 거. 어떻게 동영상 강사가 그것도 선생님이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귀걸이를 하고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거. 예, 그랬는데 그런 차별화 하나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류가 나왔어요. 몇 분이. 아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류는 안 좋아해요. 누구 흉내냈구나 알거든. 그래서 싫어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아류는 안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의성을 좀 발휘해서 이렇게 한번 그 커리큘럼을 짜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탭스 어느 학원에서요. 탭스를 저보고 맡기길래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짜본 거죠. 그럼 당연히 탭스가 나오면 요거는 가장 여러분 여기서 초점을 가질 거 뭐냐면 다 짜는 건데 좀 독특한 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베이직 반과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점수대별로 반을 구성하는 건 맞죠? 어느 학원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학원에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 점수대, 요 점수대, 요 점수대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탭스 900점이면 거기에 강사 수준입니다. 탭스 900점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50점이 넘는 아이는 이제 수료증을 주자. 그 학원에서 내보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학원은 계속 유지시키는 게 원래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표 점수를 주는 거죠. 이렇게 목표 점수 주고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에 포진합니다. 중3 아이들이니까. 중3에서 고1 올라온 아이들이니까 저쪽 베이직 반에 거의 그래서 베이직을 반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 사례를 해서 점수대별로 나누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자동으로 성적이 채점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어디서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해놨고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에다 써놓고요. 뭐 교재는 저걸로 하겠다. 그래서 교재도 다 조사를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뭐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탭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탭스를 부천 정일학원에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정의를 해서 해봤는데 이게 표준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 탭스가 나왔을 때 한 거니까. 죽겠던데요.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탭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듣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듣기는 또 뭘 강조해서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이제 고민거리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부천고 애들이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성인도 왔고 뭐 이래 했는데 연구를 하고 한 달 동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니까 듣기를 애들이 뭘 원하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아까 그래서 실행을 만들기 해보라 그랬죠.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와 실행했을 때 달라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현이 딕테이션에서 받아쓰기 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게 흔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탭스 영역이 수능하고 다르잖아요. 내신하고 다르고. 그래서 새로운 걸 듣기는 또 어떤 식으로 할까 했는데 그 표준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고민해 보니까. 아셨죠? 예, 탭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 써보세요. 공부하자라고 써보세요. 공부하자.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 같다 하더라도요. 공부의 처음 시작점은 겸손입니다. 그죠? 공부는 겸손해야 돼요. 다른 건 자신 있게 하시되. 무슨 얘기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동영상 인강 강의를 샘플을 다 봤습니다. 예? 다 보고 영어를 딱 보다가 에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에이 내가 이 사람하고 다 붙으면 내가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래. 뭐 이런 생각으로 위안하면서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을 딱 봤는데 헐 나보다 잘하네. 유일하게 한 사람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빠져서 계속 진행하면서 봤거든요. 급기야 어떤 일까지 벌이냐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다.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그때 노량진 비타에듀에 있었습니다. 단과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단과를 지원을 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물론 지원하고 시강도 했어요. 저는. 시강하면 안 간다 그러다가 했습니다. 그 회장님까지 원장님까지 다 있는데 정명수 원장님이 있고 문상식 있는데서도 촬영까지 하면서 시강했어요. 당당히 입성했고. 근데 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사람이 옆에 비상이라는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가는 날. 저 때문에 도망가진 않았지만 돌아봐 이동을 했고 그래서 제 과정에서 비상 쪽으로 한번 쫓아가자라고 했는데 또 비상에도 옮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메가루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때 그 원장님이 계셨는데 단과의 원장님이 그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강사인데 너무 이 기가 세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서. 근데 김영수 쌤, 그 선생은 나오면 꼭 연구를 해.
몰라서 연구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뭘 연구할까요? 제가 봤더니 자기가 노트에다 다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가르칠까? 참고적으로요,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다면 그 선생이 메가스터디에 샘플로 찍은 그 전치사 있어요. 전치사. 그 강의를 한번 보세요. 레전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차원까지 해서 저는 전치사를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 사람은 매번 연구하고요.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할 때 이렇거든요. 여러분, 자, 봐봐. 여기가 주어가 이거니까 여기에 주어야. 그러니까 단수지. 그러니까 단수동사. 이렇게만 하죠.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더라고. 비동사나 현재형 동사가 나오면 수일치 문제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연구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도 접근 방법을 다 달리하더라는 거지. 그게 뭡니까? 컨텐츠는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개발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탭스의 컨텐츠를 제일 잘 짜는 사람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했네요, 또 이 얘기는.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수업을 진행하면 그 모의고사 문제를 의무적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재수종합반 처음부터 재작년까지 재수반을 했는데 모의고사가 나오면 아이들한테 반드시 얘기합니다. 시험지 갖고 와. 어떻게 하려고요?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쌓이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여기 선생님들은요, 이 말씀 후배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모의고사를 내가 연구해 놓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전문가가 돼요. 자, 이 문제는 자동사가 수동태 안 된다는 건 수능 처음에 나올 때 94년도에 어피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룩이 나왔고 어커가 나왔고 이렇게 흐름을 다 읽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수능에는 아직은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 몇 번 나왔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요, 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상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예측. 자, 올해는 수일치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동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지? 그죠? 그래서 수시태에서 나오는데 수동태가 올해는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근데 시제 문제는 여기만 출제가 됐어. 뭐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이게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커요. 이해하셨죠? 그 커리큘럼이 없더라도 개별적인 선생님들은요, 반드시 이 커리큘럼을 넣으셔야 돼. 모의고사를 풀어주시고 아이가 학교 시험을 보고 오면요, 그 위에 보시면 선생님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생님이요, 몇 년 전에 어디로 갔고 이 이동도 나오거든요.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것까지 연구하면 그 선생님이 출제하는 방식까지 연구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 시험지만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아주 건방지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상 문제를 33문제를 줘서 32개를 적중시키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아이가 와서 노트까지 알려줘요. 우리 선생님 강조한 거예요. 이거 나올 거래요. 뭐 이렇게. 반에서 꼴등하던 놈이 기가 막혀서 뛰어와요.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이러고. 그 경험을 해보시면 짜릿합니다. 얘는 영원한 내 팬이에요. 근데 그 학원에서 그게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예상 문제를 만든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설명해 주죠. 이제 할 게 없어요. 기출문제 다 풀어줬고 그 나와 있는 거 다 풀어줬는데 내가 만든 예상 문제를 한번 찍어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재미삼아 했는데 안산에 가면요, 두 학원, S컴이라는 한뜻 두 학원에서만 예상 문제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도 상당수 있대요. 우리 학원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녔는데 예상 문제 받기 위해서 그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제가 만든 전통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제가 건방진 말씀 드렸지만 창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M스터디로 가겠습니다. M스터디 케어반은요, 중등부지요. 중등부. 자, 여기 중등부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죠? 중등부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이것도 그냥 선배의 조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 원장이고 여러분들이 제 강사분이고 중등부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중요합니다. 중등부는요, 문제 많이 풀게 하는 게 장땡이다. 문제를 계속 풀고 피드백 주는 거. 왜 제가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촬영하기 때문에 실명 학원을 거론하면 안 되겠고요. 원제 모 학원이 있어요. 모 학원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다 실명 학원을 거론했습니다. 모 학원이 있는데, 야, 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친구는요, 컨텐츠 하나, 커리큘럼 짜는데요, 보통 내기 아닙니다. 수학 전문 학원을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수학 전문으로 달려 있습니다. 원주 시청에 있는 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학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지만 이렇게 하던데요. 학부모님 설명을 하는데, 입학 설명을 하는데, 자, 어머님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을 칠해놨어요. 코팅해서 중등부, 고등부를. 그래서 중등부에 여기 있죠. 이 과정이 고등부에 여기 똑같이 색깔 같은 거 있죠. 이게 중등부 커리큘럼이 고등부에 그대로 있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여기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걸 고등부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한번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커리큘럼 만드는데요. 그 친구는 10단계로 나눠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 정년퇴임하신 분을 교무부장님으로 초빙을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팁을 주고 한 거 없어요. 그 친구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아, 여기에 왔더니 무주공산이야. 우리 진도가 서울은 예를 들면 어디 단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겨우 1단원 하고 있어. 이게 여기야. 여기선 조금만 잘했더니 티가 이만큼 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어떻게 짜느냐. 똑같이 수학을 하는데 걔는 워크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쓰는 거죠. 주관식으로 다. 그러니까 부모님 보여주면요, 부모님이 놀랍니다. 진짜 이거 애가 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HDA 어사이먼트 프로그램 있죠? 제일 잘한 애 걸 보여주게 돼 있어요. 글씨 이쁘게 잘 쓴 애들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한 애들 건 안 보여주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꽂아 놓습니다. 부모님 오시는 거 하면 다 이렇게 꽂혀 있어요. 저희가. 딱 오시면 상담받아요. 부모는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겁니다, 어머님. 맞죠? 근데 아이가 하는 거를 저희가 지켜보고 저희가 그 실적 위주로 검사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부모님들 결과만 보시잖아요. 제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딱 꺼내서 보여주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딱 벌써 이게 뽑을 거 준비해 놓고 있다가 딱 보여줘요. 이거 애가 쓴 거 맞아요? 진짜라니까요. 딱 두 번째 잘 쓰네. 딱. 오우,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일 잘 썼던 애가 퇴원한다고 막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또 꼬시죠. 야, 임마, 너 뭐가 저기 해서 뭐 이러면서 이제 꼬십니다. 애들 눈높이에서 꼬시고 난데 지금 올해 걔가 고3인데요.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절 딱 보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걔 중3 때 만나는데, 아, 그때 꼬셔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있어요. 얘기를 해요. 제가 되게 즐거웠는데, 그 친구가요,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요, 3개월을 고민해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가서 서점도 들르고 그 선생님의 좋은 컨텐츠도 다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도 앞단 뒷단 해가지고 장치들을 다 해놓고 나서도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꼼꼼해요. 너무 꼼꼼해. 그래서 제가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친구인데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 열받았어요, 그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창문이 있거든요, 강의실에. 28번을 왔다 갔다 해요. 수업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뭐하냐? 나 안 믿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난 그냥 일 보는 거야. 너 신경 쓰지 말고 해. 뭘 너 자꾸 나 쳐다보는데. 그러지 좀 마라. 했는데요. 제가 막상 모 학원에서 제가 원장이었을 때, 그래, 내가 여지까지 안 했는데 그 친구 했던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돕니다. 돌았더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선생님들 중에 요즘 그런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학원은 없을 겁니다. 저희 학원은요, 개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앉아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니까요, 눈치 보이잖아요.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던데요. 그냥 돌기만 해도. 그리고요, 무슨 선생님은요, 애들 공부시키고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수업 시간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저한테 번번이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그게 발견이 됐어요. 도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돌아도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습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선생님들이 신뢰 있게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근데요. 그 친구가 영어과 후배를 좀 소개해달라 해서 소개를 했는데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계속 문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걔는 그게 뭡니까? 일종의 자료가 되는 거죠.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계속 달라. 그러니까 제 후배가 이제 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친구는? 문제를 만들어 달라. 어떻게 변형 문제를 달라. 그럼 일일이 또 작업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또 그걸 다 배워시켜서 애들 문제 풀게 하고 틀린 것도 다 질문 받게 하고 또 그 원주에 가면은 그 연세대가 제일 잘해요. 거기서 탭수 900점인 친구를 첨삭지도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리스닝 시키고 첨삭시키고 선생님 한 분한테는 모의고사 질의응답 받게 하고 단어 시험 보게 하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만들어 가더라고요. 예, 연매출 20억이나 되는 학원을 만들었어요.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게 뭡니까? 꼼꼼한 커리큘럼 관리였어요. 이해하셨죠?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관리가. 예, 진도 짜고 커리큘럼 짜는 게. 근데 문제를 중등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고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 어렵게 피드백이지. 질문하는 거 받아주고 야 이건 꼴 나올 것 같아. 이거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안산의 학원 원장인데 저희 학원에서도요. 제가 영어로요. 야 이게 강조용법이야. 이거 나온다고 그래. 요거 가리고서 해석이 되는 게 강조야. 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줬더니 틀려요. 그래서 야 이거 가르쳐주는데 왜 틀려?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줬잖아요. 나는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나만 잘 알려준 거지. 이해하셨죠?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아이가 실제로 익숙해지도록 연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건요.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본 거지. 그지 않아요? 예, 한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훈련을 반드시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문제를 기출문제도 한번 띡 보고 몇 점이네. 이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풀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습관처럼. 그죠? 공부는 습관이라면서요. 그렇게 만드는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첨삭 피드백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드렸습니다. 수학은요. 여러분들 수학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이해한 거죠. 빠삭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등학교 재수반, 고입 재수반 했는데 성적이 동서남북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할까요? 그게 90년 초였는데 지금 해봤어요. 토론식 수업을. 처음에는요. 자기가 무슨 파트를 맡잖아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선생님한테 물어서 애들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막 그거 하나씩 다 써놔요. 애들이. 읽는 것까지 하면서. 그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발표합니다. 한 달이 딱 지나요. 서로 하겠답니다. 자유로워져요. 애들도 익숙해지니까 나와서 농담까지 해요. 이야, 저는 그때도 짜릿했어요. 이런 경험이. 아니 어떻게 저 아이들이 그게 성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빠삭 안다니까요. 수학은 그게 제일 중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같이 일하는 후배가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원작자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프로그램 수학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강남에도 그게 있죠. 그래서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그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그 친구가 지금 40이거든요, 나이가. 근데 워낙 동안이라서 30살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다 찍고 개발을 했더라고요. 다 강의도 찍고. 근데 여러분들도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전에 아주 예전에 수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본 겁니다. A반, A 클래스, B 클래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성적이 똑같은 반 있죠. 많은 반. 그래서 A반에 가서는 목이 터져라 강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하면서 몸짓 발짓 하면서 강의합니다. 2반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원서를 놓고요. 해석을 쓰기 시작해요. 해석을 시작 그러면요. 50분에 중학교 아이들은 몇 개를 해석을 쓰는 줄 아세요? 패러그래프 단락 하나를 해요. 처음에. 그게요. 시간이 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7개 합니다. 7개. 근데요. 아이들이요. 질문을 막 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요. 야, 그거 찾아봐.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가서 다 알려줍니다. 발음까지 하면서. 야, 이거 중요한 단어 물어봤네. 이거 다 해. 다 뛰어다니면서 알려줘요. 그러다가 해석, 선생님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해석해 주는데 공통으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칠판에서 합니다. 야, 이거 공통으로 질문하는데 다 봐봐. 이거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반은 자기 주도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면 시작하면 애들이요. 열심히 씁니다. 여기 반은요. 정말 스탠다드하게 정통으로 열심히 강의합니다. 웃겨가면서. 자, 거짓말 같은 사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반이 A 클래스, B 클래스 중에 어느 반이 성적 향상도가 탁월했을까요? B 클래스였어요. 정말 저 그때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어느 학원도 강의한다니까요. 물론 차별화된 강의는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수업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강사의 역할입니다. 본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간과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아이가 직접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단어가 아이가 아는 단어가 아닌 거고요.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최악의 선생님은 저는 이런 선생님이라고 봐요. 제가 아는 형님 선생님인데 그분 역시 처음에 계속 수업이 깨진다 그러죠.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수학을 푸는데 뒤통수만 보여요. 뒤통수만. 그러면 그분은 뭐 하는 겁니까? 본인만 푸는 거죠. 애들이 이해되는지 눈동자를 봐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적어도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문제 풀고 푸는 방식이나 너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봐. 이런 거라도 하셨으면 그죠? 성장하셨겠죠. 안 하시는 거예요. 숙제도 안 내요. 내가 그렇게 선생님 숙제 내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선생님 무슨 고집이죠. 안 내요. 저보다 4살이 많으신데. 그리고 저한테 저희 집 앞에 와서 따집니다. 봐. 돌멩이가 딱딱하니까 돌멩이지 물렁물렁하면 돌멩이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물은 유동체니까 그게 딱딱한 물이야? 원래 그 태생이 그런 거야. 무슨 얘기신데요? 강의를 못하는 사람 유전적으로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강사하면 안 되죠. 농구 선수가 나는 농구 못하는 유전자인데 나보고 왜 뭐라 그래? 농구 선수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사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차별해서 생각하고 노력해서 뭔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그분도 아직까지도 좀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평생 16년을 저를 쫓아다니세요. 왜 쫓아다닐까요? 어느 학원 소개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 하시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저희 집 앞에 과일을 사갖고 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분한테는 제가 계속해서 근데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만나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자,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수학은 누가 푼다요, 여러분? 학생이 푸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학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푸는 방식이 또 다양할 수 있죠. 그죠? 정석은 있습니다만은 방식에 따라서는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선생님은 공식을 암기하라고 외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렇게 하면요 수학 안 된다는 선생님도 있고 그건 수학 선생님 판단하세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요거 컨텐츠는 EBS 컨텐츠라고 쓰시고요. EBS 겁니다. EBS.
그래서 이걸 보시면 EBS에서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짰는지를 여러분 샘플링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의 내용과 고등학교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네, 중학교의 커리큘럼하고 고등학교에 이게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연간 계획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까처럼 선행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인데 이거는요, 재수반에 원래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만 제가 제시해드렸고요. 예. 늘 얘기하는 거 꼼꼼하고 철저한 학습관리, 생활관리 말만 그렇게 하고요. 잘 못하는 학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생을 많이 가르쳤는데 재수생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아침에 오전에 문을 열어놔야 되죠. 개방을. 그럼 일찍 온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갔던 학원들이요. 다 한 번씩은 실수해요. 아이들이 밖에 다 서 있게 만드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노량진 이투스 지금 청소라고 합쳤지만 거기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키를요.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 키를 직원 2명한테 맡깁니다. 근데 그 직원 1명한테 맡깁니다. 그 직원이요. 전날 술 먹었어요. 못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키 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원문이 개방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요. 예를 들면 7시에 와요. 예를 들어서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8시 몇 분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 애들은 바깥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이런 일을요. 많은 학원에서 봤습니다. 많아. 그 관리조차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키를 하나만 가질 일은 또 뭡니까? 그죠? 주변에 사람 몇 분이 또 가지고요. 비상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태를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나갈 프린트를 오늘 제작한다면 실수할 수 있죠. 미리 세팅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적어지는. 이 작은 실수가 큰 차이를 만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려면 정말 실제로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여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오늘서부터 할 것도 30개 리스트를 작성해서 요만한 것까지 저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보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예 그랬을 때 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요만한 것까지. 그러다가 생각나면 이건 빠졌네 하면 뭐 펜으로 쓰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 그 동창 중에 잘 나가는 동창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 다음에 재팬한 게임 했던 천양현 대표, 이렇게 2명이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천양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딱 하나다. 꼼꼼함이 나를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요, 야, 참 일한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무슨 사안이 하나 걸려도요, 한 4일을 밤샌 적도 있고, 주치의를 달고 삽니다. 예? 이건 사견이지만, 저보고는 사업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너무 힘들다고. 예. 넌 A형이라서 더욱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저 지독한 A 플러스 형입니다. 우리 아들도 A 플러스 형.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예. 목욕하면서 우는 사람은 A형이라는데요. 과거 생각하면서. 그죠? 생기긴 이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 좋아하고. 자, 이거 학습 동기입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인데, 예, 시간을 제가 얼추 맞춰야 되기 때문에 2가지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수업이 아니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릇이군요. 자, 1번은 말도 안 되고요. 자신의 미래는 본인이 그려봐야 되겠고요. 형식적으로 쓴 거고요. 2번, 3번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 보세요. 50분에 끝내야 되니까. 저 보세요. 빨리 얘기합니다. 사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요. 가는 곳마다 학원을 쫓겨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중3인데. 가는 곳마다. 어떤 아이일까요? 진짜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아이겠죠. 네. 근데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요 문신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반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반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수업을 하는 반에.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 드디어 선생님 반에 들어갔군요. 아마 해보십시오. 죽음입니다. 뭐 자율학습을 시키면 여기 폰팅 안 하려고 전화번호 남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고합니다. 걔 집중력이요. 1분이랍니다. 1분. 1분 되면 고개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일러 그러면 5분은 간답니다. 아빠가 막 때리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제가 애 수업하면서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거 합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이를 맡았는데 제가 구두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뭘 테스트하냐면 수준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야야 너 단어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서 쉬운 단어를 몇 개 물어봤는데 몰라요. flower 모르겠는데요? 이거죠. pot 이건 알지? 모르겠는데요? 와 아주 귀여워요. 근데 안 되겠다. 넌 중1도 안 된다. 사실 중학교 1학년 거부터 나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창피하다. 쪽팔리다 그러죠. 그래서 표지 싸워 해서 중1 과정을 끝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딱 왔는데 처음에 그 신체에 대한 영어가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헤어, 핸드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공부를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요. 영어를 발음으로 정확하게 발음으로 인식하는 애는 딱 보니까 알겠어요. 뭡니까? 안 했을 뿐이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속성으로 시간을 빼서 얘를 특별히 중1짜리를 한 달 만에 끝냈고요. 중2를 2달 만에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단어를요. 기가 막히게 외워오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다가 시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번 시험에서 그때는 이제 워커맨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워커맨이 있었는데 20만 원짜리 워커맨 내가 줄게. 90점 넘으면. 그랬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진짜 줄 거야 그랬더니 자신은 50점이 넘어본 적이 없고 더 재밌는 거는 단 한 번도 문제지를 가지고 문제를 푼 적이 없습니다. 답안지만 열심히 풀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너가 몇 등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교에서 자기 밑으로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딱 한 명. 아, 알겠어. 60점! 이랬거든요. 형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도전할 만한 목표를 제시한다. 기준을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60점은 한번 해보겠다. 얘가 눈동자가 좀 변했어요. 60점 해볼게요. 그러더니 글자 그대로 달달달 해오더라고요. 달달 해와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얘가 몇 점이 나왔을까요? 89점이 나옵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그 다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어 외워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취 동기가 되고 자기가 할 수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받는 순간 본인이 알아서 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외워옵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 친구는 먼 훗날 미대를 갑니다. 예, 제 그림 잘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 칭찬도 또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이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그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이나 컨텐츠도 짜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얘를 중3반에 중간 이상 반에 넣었으니까 그 아이가 집중력 1분이란 얘기예요. 맞죠? 1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수준을 낮춰서 다른 반으로 보냈어야 되죠. 아이와 얘기를 해서. 근데 그거를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요한 한 얘기를 뺐는데 다음 거 넘겨보시면 5번에만 별표를 하고요.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요거에다 별표만 하시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에 대처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요. 그 선생님들도 크게 실수하는 부분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욕심에 진도를 이만큼 나가야 되겠다. 이만큼 알려줘야지. 열정이 지나친 거죠. 그죠? 그래서 애한테 강요하는 순간 아이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면 받아줍니까?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운 기준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즉 학생이 원하는 컨텐츠와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도를 나가느냐? 표준화는 어떻게 하느냐? 스탠다드는 하시고, 얘가 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섞여 있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학교가 여러 개 섞여 있고 교과서 달랐어도요. 너는 여기서 해석 써. 너는 여기서 단어 써. 너는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프린트를 개별적으로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문제를 달리 줄 수도 있고 숙제를 달리 할 수도 있고 몇 문제를 넌 여기서 여기까지 풀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더 좋은 방법은 잘하는 애끼리 묶는 거는 상식이고 못하는 애끼리 묶어야 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죠. 7등급짜리인데 보세요. 영어는 늘 100점이었어. 근데 수학이 7등급이에요. 이 친구가 비타에 대해 재수반에 갔는데요. 1반에다 넣었어요. 제일 잘하는 반에다가. 수학이 7등급에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수학은 7등급 반에 들어가야 되고 영어는 1등급 반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 반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죠. 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시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